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사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한의 픽처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출에 대한 시리즈 그 세 번째 편으로서 척광 모드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노출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편에서 셔터 스피드 조력의 감도의 기능과 그리고 그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셔터 스피드 조력의 감도는 바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척광 모드는 바로 빛의 양을 측정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두 내용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빛의 양을 측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빛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테고 혹은 많이 알고 계시는 18% 반사율을 가지는 중간 회색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코닥 그레이 카드가 바로 그 기준에 부합되는 그레이 카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코닥 그레이 카드입니다. 카메라가 이 코닥 그레이 카드에서 반사되어 오는 빛을 측정해서 그 기준에 근거를 두고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영상과 유사한 밝기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측정하는 방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사식과 반사식이 그 예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노출계가 바로 입사식 노출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원을 넣어서 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빛의 양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도 100에 조리개 2.8, 셔터 스피드는 250분의 1초네요. 이렇게 카메라에서 설정하고 찍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밝기로 아마 찍히게 될 겁니다. 근데 반사식 노출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카메라가 반사식 노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식 노출 시스템은 입사식 노출계가 직접 이 수광부로 직접 들어오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피사체에서 반사되어 오는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온 그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기준이 또 이렇게 18% 반사율을 가지는 중간 회색톤의 기준을 두고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 반사식 노출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가 그레이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 카드로 지금 빛을 측정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건대 좀 적절한 밝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면 제가 흰색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요? 흰색으로 하니까 상당히 어두워졌죠. 그 다음에 다시 검은색으로. 자, 엄청 밝아졌죠. 바로 이 반사식 노출 시스템은 이 18% 반사율을 가지는 중간 회색톤의 기준을 두고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식은 직접 빛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 측정 정보가 바로 지금 반사식 그레이 카드에 반사되어 오는 빛의 양과 거의 비슷하게 빛이 측정되는데요. 반사식 노출계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밝게 노출 보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둡게 노출 보정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촬영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물론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 노출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상상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밝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적정하다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다고 제가 노출에 대한 시리즈 첫 번째 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18% 반사율을 가지는 그레이 카드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카메라의 그 반사식 측광 시스템은 이와 같은 18% 반사율을 가지는 중간 회색 톤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흰색도 이와 같은 회색으로, 검은색도 이와 같은 회색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히 반사식 노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의 현존한 거의 모든 카메라들은 노출 보정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흰 걸 희게, 검은 걸 검게, 그리고 회색을 회색답게, 그것이 바로 카메라의 측광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카메라의 측광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음직한 내용인데요. 평가 측광 혹은 멀티 측광, 그리고 평균 측광, 중앙 중점 혹은 중앙, 그리고 스팟 측광, 총 4가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스팟 측광과 평균 측광은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먼저 스팟 측광은 척급점과 연동해서 빛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4가지 측광 모드, 일명 말하는 측광 모드가 전부 다 빛을 측정하는 그 면적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팟 측광이 척거점, 카메라의 그 척거점과 연동해서 좁은 면적의 빛을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평균 측광 같은 경우에는 화면 전체의 측광한 값을 평균 내어서 하는 방식이고, 중앙부 중점 혹은 중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운데 부분의 그 측광을 하거나 혹은 전체 평균에서 가운데 좀 더 중점적으로 측광 값을 둔다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측광 혹은 멀티 측광, 다중 측광, 이름이 다양한데요. 이 방식은 전체 평균의 척거점에 좀 더 중점적으로 측광 값을 제공을 한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는 어떤 카메라들은 컬러에 따라서 이제 그 측광 값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하게 컬러에 따라서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 딱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제가 사용할 때는 편하게 그냥 평가 측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스팟 측광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 브이로그 개인 영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중앙 중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멀티 측광이나 혹은 평균 측광, 그리고 중앙부 중점 혹은 스팟 측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평균 측광은 말 그대로 화면 전체를 측광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값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안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동을 해도 노출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화면상에 모든 측광한 값을 평균 내는 거라서 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노출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지금은 소니의 다중 측광 방식을 설정을 했는데요. 조금 전의 평균 측광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도 제가 화면상에서 움직여도 크게 노출의 변화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노출이 변할 테고요. 좌우로 움직여서는 노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은 중앙 측광을 선택을 했고요. 중앙이라면 한 이쯤 되겠죠. 이쯤. 자, 여기서 제가 좌우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측광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에 중앙부에서 측광을 하기 때문에 좌우측에 따라서 무엇이 이제 피사체가 가운데 어떤 피사체가 오느냐에 따라서 노출값이 변하게 됩니다. 혹은 제가 검은색을 많이 보여주면은 노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죠. 밝아지죠. 지금 제가 이제 스팟 측광 방식을 설정을 해 놨는데요. 지금 가운데 있는 척거점에 척거점 부위에서만 빛을 측정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출 변화가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게 바로 스팟 측광 방식입니다. 지금 꽃은 18% 평균 중간 18% 반사율을 가지는 중간톤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밝아요.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중간톤보다는 좀 어두운 피사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이 카메라에서는 좀 더 밝게 찍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노출 보정을 좀 더 어둡게 지금 한 0.7 정도로 어둡게 해서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은 평균 측광으로 설정을 했고요. 중간톤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게 지금 찍히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노출 보정을 해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0.7 정도면 적절하게 보여집니다. 중앙 측광으로 설정을 했고요. 중앙에는 지금 코스모스 꽃이 있는데 이 코스모스 꽃은 중간톤보다는 사실 좀 밝습니다. 그래서 중간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동으로 약간 어둡게 찍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출 보정을 좀 더 밝게 해서 찍으면 되는 거죠. 스팟 측광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역시나 척거점이 코스모스 꽃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가
중간 톤보다는 좀 밝은 톤이기 때문에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 보정을 좀 더 밝게 플러스로 설정을 하면은 적절하게 보여지게끔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빨간색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지금 빨간색 곳은 중간 톤과 좀 유사한 반사율을 가지고 있는 꽃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도 좀 적절해 보이는 그런 노출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척광 모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척광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척광 모드의 방식들, 그리고 척광 모드를 활용한 예를 간략하게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척광 모드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방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좋을까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팟 척광 같은 경우에는 인물 촬영이나 접사 촬영, 특정 부위를 대상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평균이나 평가 같은 경우에는 풍경 촬영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 측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브이로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중앙에 피사체를 두고 촬영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인물 촬영할 때는 이제 스팟 측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매번 노출을 고정해야 되는, 물론 요즘에는 그 셔터 릴리즈를 반 셔터를 누르게 되면은 측광이 고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매번 노출이 약간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뉴얼로 촬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척광 모드의 정보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전혀 척광 정보 없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적절한 노출 값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걸리게 됩니다. 요즘에는 미세한 시간 싸움이니까요. 그래 빨리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노출 정보를 이용하는 게 사실 촬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하길 바라고요. 또 유익함과 더불어서 재미있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선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